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종교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 자, 154페이지. 뭐가 154페이지? 문제집 154페이지. 그것밖에 안 했어요? 아, 문제집은 154페이지? 자, 154페이지를 보고, 이제 요약집은 필요할 때만 볼게요. 자, 그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여기서 H 명의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H 명의자는 은행법상 은행, 공제사업자 또, 신탁업자 또, 보험회사 또, 세신관성, 그 다음에 전문회사. 그리고 계곡명의로도 H 가능합니까? 네. 자, 그래서 H 명의자는 은공신, 보채점. 그리고 계곡명의로도 가능하죠? 네. 그럼 H 기관은 뭐가 됩니까? 자, 금융기관에서 금,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에서 공, 그렇죠? 그러면 신탁업자에서 뭐다? 신탁업자, 그렇죠? 그리고 등입니다, 등. 이 등 속에서는 뭐가 들어요? 보험회사와 채무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H기관,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보증서 발행기관은 어디로 가야 돼? 금보. 자, 그 보증서 발행하고 미리 찾아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증서 발행기관이 있어요.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뭐다? 금. 여기는 그냥 보험회사요, 보증보험회사요?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그럼 이걸 약칭해서 뭐라? 금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 금보. 자, 이것이 51번 문제입니다. 자, 51번 한번 봐드릴게요. 계약금 등의 H기관, H명의자,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을 옳게 연결하는 것을 골라라. 자, 하나씩 분석할게요. 그 금융기관 H기관 될 수 있어요? 있어 없어? 네. 있고. 자, 개공은 H명의자 될 수 있습니까? 네. 신탁업자는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 돼? 안 돼. 맨 뒤쪽에 틀렸어. 1번은. 신탁업자 X. 자, 2번. 금융기관은 H기관 될 수 있죠? 네. 개공은 H명의자 될 수 있죠? 네. 공제사업자는 보증서 발행기관이 안 되죠? 맨 뒤에 X. 자, 공제사업자는 H기관 될 수 있습니까? 예. 채신관서는 H명의자 될 수 있어요? 공제사업자는 보증서 발행기관 됩니까? 안 돼요. 자, 신탁업자는 H기관이 됩니까? 네. 보험회사는 H명의자 돼요? 네. 신탁업자는 보증서 발행기관 돼? 안 돼. 자, 공제사업자는 H기관 되죠. 금공신에서 공. 자, H명의자 개공되고 반환 보증서 발행은 보증 보험회사.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이걸 묻는 문제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몇 번? 53번.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골라라. 자, 1번. 개공은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H한 거, 자기 소유 H인 거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요? 관리하여야 한다? 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 틀렸고. 자, 2번. 개공은 H된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 동의없이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거래 당사자 동의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됩니다. 할 수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매도인, 임대인 등이 계약금 등을 수령하고자 할 때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H기관에게 교부한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H명의자. 이거 자주 틀려. H명의자에게 보증서를 제시하고 미리 찾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을 H할 수 있는 기관은 금, 공, 신 등. 맞습니까? 예, 4번 정답. 그 다음에 보증서 발행기관은 H기관과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 다릅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계약금 H 제도는 뭐 이 정도 한번 풀어볼게요.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요? 중개? 중개? 보수가 나옵니다. 보수.
근데 지우개가 하나도 없어. 그쵸? 중개보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파트는 몇 가지만 설명하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했었는데, 이론 간단하게 또 설명해 볼게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많이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자, 중개 보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은 언제 봐요? 행사 요건은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크게. 세 가지. 분석하면 네 가지도 가능하는데 일단 세 가지로 할게요. 이 사람이 중개 좀 해달라 의뢰가 들어오면 무슨 계약이 있어야 돼요? 중개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거래 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개공 중개 행위하고 거래 계약 체결 사이에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몇 가지가 충족돼요? 크게 분류 세 가지. 그러면 이 보수 청구권 행사 요건은 이건데 가장 애매한 것이 인과관계죠. 그러면 A는 을을 소개해 줬는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A가 소개해 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 이런 인과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개공이 이 일을 다 했어요. 근데 계약서 쓰는 것만 빠졌어. 그럼 이건 인과관계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인과관계 없어.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을을 소개했는데 이 사람은 비싸다. 갑은 제가 받았다. 가격 절충이 안 됐죠. 그리고 개공 빼고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계약했어. 이건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인과관계 판례도 몇 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수 청구 행사 요건은 그렇다 치고 발생 시기는 언제 봐야 돼요? 보수 청구는 발생 시기. 이때 중개 계약 시 발생한다 그랬어요? 중개 완성 시? 중개 계약 시. 발생 자체는 무슨 계약? 중개 계약. 행사 자체는 거래 계약. 이거 흔들면 안 돼요. 발생 자체는 무슨 계약? 중개 계약.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걸 조건부로 해서 미리 점검할 수 있다. 개념 잡았어요? 예, 발생 시기와 행사 시기 잘 안 보여. 예, 잘 각인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수 청구권은 소멸이 있어요. 소멸. 자,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이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때 개공은 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두 가지죠. 개공 뭐 때문에? 고의나 과실 때문에 무효 해제되면은 보수 받아 못 받아? 못 받습니다. 중개 보수 먼스. 그럼 누구 사정 때문에? 의뢰인. 의뢰인 사정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는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몇 가지? 두 가지. 이제 이 조건이 들어가야 맞는 문제입니다. 그럼 보수는 일방에게 청구해요? 쌍방? 그래, 쌍방. 아주 좋으세요. 자, 우리 수민이가 실력이 엄청 늘었습니다. 대답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쌍방. 뭔 방?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보수 파트에서 중요한 것이 보수 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한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중개 보수 한도는 주택하고 주택외로 나눠지고 있죠? 자, 주택 요율은 또 주택외가 있어요. 주택외. 중개 대상 의뢰 관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입니까? 협의입니까?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따르게 돼 있죠?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매매하고 교환은 상한 요율이 얼마? 0.9% 이내. 임대차 등은 0.8% 이내. 이 범위 내에서 뭘로 전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시도 조례마다 요율이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하고 물건 소지가 다르면 뭘 기준해요? 사무소를 기준한다. 개념 잡았어요? 네. 근데 법인은 주사무소, 분사무소가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떤 걸 기준해? 거래를 성사시킨 사무소. 분사무소 중개에서 성사시키면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있으면 주된 사무소. 물건은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 그럼 여기는 상한율이 0.9달이죠? 그러면 이제 주택하고 차이가 뭐예요? 주택은 임대는 0.8을 못 넘어서죠? 근데 토지나 상가 임대차는 임대도 얼마? 0.5. 임대, 매매든 임대든 다 0.5. 이게 중요해요. 매매든 임대든 0.5. 그래서 주택계획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가랄지, 토지랄지, 임목이랄지,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습니까? 네. 그럼 오피스텔도 원칙은 주택계획으로 보죠? 근데 오피스텔은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라 그랬죠?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라는 게 뭐예요? 자, 요건을 갖춘 것도 있고 갖추지 않는 거 있죠? 그러면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실 다 갖춰야 되죠? 그럼 이때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는? 임대는 0.4입니다. 자, 임대차는 등이죠? 0.4. 이건 이 요율은 외우라 그랬죠? 그럼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은 0.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그죠? 예, 주택 예로 보니까.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한도 범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럼 일단 이 정도 정리하고 문제 좀 풀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1번 한번 보세요. 1번은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 우리가 단원별로 판례 관련 문제들이 한두 개씩 들어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수 관련 판례가 나온 것도 알아야 되니까 판례 문제도 한 번씩 봐주셔야 되니까 1번 봐세요. 개공 후 중개 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옳은 걸 골라라. 자, 중개 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보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질문 맞겠어요? 자, 중개 계약할 때 보수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더라도 거래 성사시키면 보수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례입니다. 인정됩니다. 받는다가 틀렸고. 자, 부동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아 중개 행위를 하던 중 부동산의 소유자가 개공의 알선한 상대가 아닌 제3의 인물과 거래했다. 그럼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이건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어. 인과관계 없는 판례. 자, 3번.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경우에 그 기책 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 개공이 일을 해서 거래까지 성사시켰는데 계약서 작성만 빠졌다 이 말이에요. 기책 사유 없이. 그럼 보수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럼 이건 인과관계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판례. 자, 3번도 판례인데, 아니 4번도 판례인데 건물 임대 중개 완료, 중개 완료 동그라미. 임대 중개 끝내준 걸 조건으로 해서 상당 보수 지급받기를 하는 내용과 계약 같은 유상 위임 계약에 있어서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중개 완료 이전에 중개 계약이 뭐가 됐어요? 해지. 그러면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상실한다. 맞겠어요? 틀렸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판례요. 완료를 조건으로 보수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완료 전에 이 중개 계약이 해지돼 버리면 보수를 청구는 상실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경우 있어서 거래 금액이라 하면 거래 금액, 아파트 총 분양 가격을 기준한다. 맞아요? 그건 뭐예요? 기납입금 플러스 분임. 기납입금 플러스 분임. 기납입금 플러스 분임. 이걸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다음 개공 후 보수 청구는 발생 시기 문제에서 발생 시기 동그라미 뭐가 답이에요? 중개계약이 성립된 때. 거래계약이 아니라 중개계약이 성립된 때. 그럼 잡았어요? 네,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좋다. 자, 뒷배 넘어가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중개 보수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걸 골라라 했어요? 틀린 거? 맞는 거. 자, 중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균분하여 받는다. 맞어요? 각각.
그럼 계산하면 돈 나오잖아요. 각각 받는 것이지 거기서 또 나눈 게 아니에요. 균분 X라고 쳐보세요. 각각입니다. 2번 보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무소를 두고 강남에 소재하는 주택을 중개했어요. 그럼 개공은 종로구 조례가 정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왜 틀렸어요? 시도 조례니까 어디를 봐야 돼? 예? 서울시 조례. 이렇게 들어가야지. 서울시 조례. 개념 잡았어요? 예. 이 중개보수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 여기 시도 조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가격 1억인 주택 매매 보수는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맞았어요? 이건 요율이 안 나왔지만 상한 요율이 0.9죠. 그럼 얼마? 90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100만 원은 초과돼 보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이건 유출을 해야 돼. 상한 요율을 묻는 거예요. 이 상한 요율이 최대가 0.9니까 90만 원까지 가능해. 그래서 100만 원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대상업 권리관계 확인 및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영수증 첨부해서 매수 임차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정보를 쓰세요. 이전 의뢰인.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무슨 의뢰인? 이전. 무슨 의뢰인? 이전. 이전 의뢰인에게 정보할 수 있다. 개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자 5번.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개공이 그 기책사업 시 매매계약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 보수정권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앞에서 한번 나왔죠? 예, 한번 나왔어요. 자, 6번 문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틀린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옳은 거. 자, 토지 임대차를 중개했다. 보수 요율하는 0.8이요. 아까 얘기했죠. 주택 외에는 토지든 상가든 임대도 얼마? 0.9. 임대도 0.9라 그랬어요. 토지 임대차도 0.9입니다. 주택 임대차만 0.8이지 토지 상가는 다 0.9요. 그래서 0.8x.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 약정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 맞습니까? 네. 다 무효입니까? 초과 분만. 초과 분만.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자, 주택 외라 그랬죠? 왜? 시도 조례요? 시도 조례가 아니잖아요. 뭐요? 국토교통부를 정하면서 협의. 0.9 범위에서 협의지. 주택 외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협의. 다르게 말하면 0.9 범위에서 협의.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개공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한 실비가 소요된다. 보수 외에 실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 계약금 반환 채무 아까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비는 이전 쪽에서 받아야 취득죠. 자, 우리 취득? 확실해? 네, 확실해? 네, 취득 의뢰인에 봤습니다. 취득 의뢰인. 아주 좋았어요.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실비는 취득 의뢰인.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이전 의뢰인. 자꾸 잊어먹어. 이거 참 신기하게 수험생들이 보통 강의하면 11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거 계속 잊어먹어. 자, 다시 정리할게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이전. 계약금 반환 채무에 관련 실비는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 여기는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랬고. 자, 5번. 주택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없어? 개공은 사무소, 즉 물건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정한 규칙대로 보수를 받는다. 맞았어요? 물건 소재지요, 사무소. 사무소 소재지. 그래서 6번은 몇 번이 정답? 2번. 개념 잡았어요? 네. 자, 뒷페이지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보수 한도 계산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걸 골랐어요? 틀린 거? 옳은 거. 자, 중도금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를 중개했다. 그럼 보수는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입니까?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 2번. 교환에 관한 중개부서는 교환 대상 중개사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 가격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맞습니까? 네. 교환은 큰 걸 기준합니다. 이게 정답이고. 자,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어. 자,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보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을 적용한다. 맞아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대차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한도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입니까? 1000분의 9. 상가나 토지는 임대도 얼마? 9. 개념 잡았어요? 자, 5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모일 때 미만. 그러면 주택의 중개 대상물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까? 주택이요, 주택 외의. 주택 외의. 그렇죠? 복합 건축물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보통 밑에가 뭘로 써요? 상가. 위가 주택으로 쓰죠? 그럼 일괄 매매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래서 면적 비율로 계산하죠? 그러면 주택 면적이 무엇보다 커버리면? 상가보다 커버리면 뭘로 봐? 주택으로 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따르고, 그러면 주택보다 뭐가 커버리면? 상가보면 상가로 봐서 뭐다? 협의죠, 협의? 그러면 같으면 주택하고 상가 똑같으면 뭘로 봐? 주택으로 봐? 네,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택 면적의 2분의 1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상이란 말을 쓰고, 여기는 주택 면적의 2분의 1 뭐라고 써? 미만으로 써요. 개념 잡았어요? 네. 흔들리면 안 된다. 개념 잡았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개공이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에 가장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맞습니까? 네. 임대차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맞습니다. 자, 이루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1번하고 2번 묶어보세요. 그럼 이것은 주택 임대차만 그래요? 상가 임대차도 그래요? 상가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든 똑같이 100 곱하고 뭘 곱해? 70. 100 곱하고 뭘 곱한다? 70. 그렇게 곱합니다. 개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자 3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네. 예, 맞고. 자,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 사례 정의 기타 어떠한 명목에도 금품을 받은 경우는 임의적 등록 취소. 맞아요? 초과 보수 받으면 임치 맞아? 네. 예. 그러면 형벌 대상이 돼요? 네.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금쟁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부터 일정한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 보수는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개공과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맞았어요? 왜 틀렸어요? 매매 교환은 0.5 요건을 갖췄으니까 임대차는 0.4 이 요율을 외워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뒤에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 문제 우리 과목에서 유일하게 계산 나온 데는 여기밖에 없겠죠?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뭐 골고루 다 해볼게요. 이제 매매도 해보고 임대차도 해보고 골고루.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은 일단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 자, 개공갑이라고 나와있죠? 개공갑이라고 나와있어요. 아파트를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4억 원의 매매 계약서를 알선을 했고 동일기에 동그라미 그 아파트를 매수인 B가 다시 A에게 1억 5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알선했다. 개공갑이 A입니다. 한쪽입니다.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얼마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문제 같아요? 쓰리동이냐 아니냐 이건데 쓰리동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A하고 누가 있어요? B. 매매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매도인이고 이게 뭐가요? 매수인. 얼마에 했어요? 4억에 매매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문제 보면은 그 A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임차인이고 여기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임대인이라고 포함했어요. 그럼 둘이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동일 기회란 말이 문제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쓰리동 다 충족을 했네. 그러면 갑 개공이 중개할 때 자,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을 했어요? A. 그럼 일방이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쓰리동이니까 뭐만 계산하면 돼? 그러면 4하겠다가 임대차는 볼 필요도 없어요. 요율 얼마? 0.4. 그 밑에 가로 안에 0.4 나와 있죠? 그럼 4, 4? 16. 그럼 얼마? 160만 원. 160만 원이요? 그럼 이제 일방으로부터 그랬으니까 얼마? 160만 원. 그렇죠? 쌍방 그러면 320이 되겠죠? 그래서 160만 원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되게 쉽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분양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간 개공이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그랬죠? 총 분양가가 얼마? 5억. 그 다음에 계약금 얼마? 5천. 1차 중도금이 2억 5천. 프리미엄 얼마? 1억.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총 분양가가 5억이란 말이 썼죠? 그러면 계약금은 얼마? 5천. 한 10% 정도 되니까. 그러면 중도금 얼마? 2억 5천입니다. 자, 2억 5천만 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누가 프리미엄 1억 언제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보수 계산할 때는 총 분양가로 해요?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그러면 얼마? 3억에다가 1억 더하면 얼마? 4억이 거래 금액입니다. 여기다가 요율 곱하면 돼. 여기도 요율이 0.4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4, 4, 16. 160만 원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일방이란 말을 썼어요. 총액. 총액도 말하는. 이제 보수 계산할 때는 일방이냐 총액이냐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면 양쪽에서 160 받으니까 곱하기 2 하면 얼마? 320만 원이 정답 처리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몇 번 정답? 4. 그렇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제 교환도 한번 풀어볼게요.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까? 작은 걸 기준으로 해요? 큰 거. 자, 매매 대금이 2억 원인 단독주택하고 3억 원인 아파트를 교환하기로 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이 성립됐다. 개공이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암산으로 해도 될 거예요. 3억에다가 요율 얼마? 그러면 얼마? 120만 원. 그러면 총액은? 240. 자, 그럼 끝났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또 임대차 문제 풀어봐야지. 15문제. 다음 주택 임대차 사례에서 개공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 한도 이것도 총액 동그라미 총액. 총액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임대차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계산 공식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100 곱하기 100. 그럼 보증금이 그 도표에 얼마지 했어요? 3천만 원. 자, 플러스 월세가 얼마? 10만 곱하기 일단 100을 해봐. 그럼 얼마요? 4천밖에 안 나오죠. 그럼 5천 넘어섰어 안 넘었어?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뭐? 70을 곱아야 돼. 그러면 여기는 700에다 3천? 700. 4천으로 하면 틀리고 3,700만 원이 거래 금액이 됩니다. 이거 거래 금액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요율을 곱해. 요율이 얼마 나오세요? 0.5입니다. 0.5 곱해야 되죠? 그러면 5, 7이 35, 3, 5, 15. 18만 5천. 맞아요? 근데 일방이라 그랬어요? 총액이라 그랬어요? 총액은 양쪽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곱하기 2 하면 얼마요?
37만 원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래서 몇 번 정답? 4번. 저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오피스텔 문제인데 17번. 갑 개공 A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을 소유 전용 면적 얼마를 써요? 80. 자, 80제곱미터 동그라미. 일단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죠? 네. 이하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3천에 월세 2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A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 한도액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근데 그 밑에 보면 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부서 업무시설, 상하수 시설 갖춰 있는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실 다 갖췄다고 나와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자, 이건 요건을 갖춘 거죠? 그럼 요율을 얼마로 해야 돼? 예? 임대니까 0.4. 일단 그건 나왔죠? 그럼 이제 환산해야지. 보증금 얼마? 3천에다가 월세 얼마? 2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와? 5천 나오죠? 그럼 5천 미만이 아니죠?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 5천만 원에다가 0.4.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는 0.4니까. 그러면 5, 4, 20. 근데 일방이라 했어요? 총액이라 했어요? A가 갑으로부터 갑 일방이라서. 그죠? 그러니까 얼마? 20만 원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이건 요건을 갖춘 임대차 문제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개공갑이 의류 일반 주택을 7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하고 갑이 2주택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0만 원 계약액 2년 임대차를 중개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의 차이 동갑이. 이런 문제도 나와. 그러면 이것은 일단 매매도 계산하고 임대차 다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가지고 차이점을 골라내라. 이 문제입니다. 그럼 매매는 얼마요? 7천이죠. 그러면 7천이면 요율이 얼마? 거기 밑에 요율 나와 있잖아요. 5천에서 2억은 0.5라고 나왔어요. 그럼 5, 7이? 35. 암산으로 됐죠? 이건 이제 매매 보수고. 매매 보수는 암산으로 됐네. 그럼 임대차는 일단 환산해 봐야 되죠? 보증금 얼마? 1,500만 원에다가 자, 플러스 월세가 얼마? 30만 원. 30만 원 곱하기 100. 그럼 이걸 얼마 나와요? 4,500만 원 나오잖아요. 4,500만 원 나왔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 4,500에다가 이것은 이제 5천 안 넘었었죠? 그럼 다시 계산해서 뭐 해야 돼요? 70을 곱해야 돼. 5천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다시 계산하면 얼마야? 3,600 맞아? 네. 3,600만 나옵니다. 그럼 3,600만 원에다가 요율이 얼마? 그럼 밑에 요율 봐보세요. 얼마 나왔어요? 0.5네.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그럼 계산해봐요. 응? 18만 나옵니까? 5, 6, 33, 5, 18만 원 나오네. 그러면 임대차 보수는 18만 원 나왔어요. 18만. 그러면 차이를 골라라. 빼면 되죠. 그럼 얼마? 17만 원 정도. 그러면 이런 문제는 매매하고 임대 하나만 계산해야 돼요? 둘 다? 이런 문제도 또 출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20번 문제. 이제 20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아까 복합 건물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 관련 문제예요. 복합 건물. 개념 잡았어요? 네. 자, 한번 봐드릴게요. 개공 A는 갑 소유 지상 3층 건물의 5권의 을에게 매각하는 것을 알선했죠? 3층 건물을 얼마? 5. 개공 A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나와 있죠? 근데 1, 2층은 100제곱미터 상가 용도고 3층은 100제곱미터 주택 용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수 요율은 주택은 0.4, 상가는 0.9.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주택으로 봐야 돼? 상가로 봐야 돼? 예.
상가 면적이 2배로 많죠? 상가로 봐. 그러면 얼마 곱해야 돼? 0.9. 그러면 59, 45. 450이죠? 그러면 총액은 900만 원. 그래서 이것도 암산으로 돼요. 그래서 몇 번 정답? 그래서 이제 보수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맞춰만 주면 돼. 먼저 맞춰.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실비가 나와 있는데, 실비가 뭐예요? 실비. 실비. 비용. 우리가 이제 물건 조사로 다니면 교통비, 숙박비, 등기부, 열람 비용, 발급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 그런 걸 실비라래. 자, 그러면 2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맞는 걸 골랐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중개 보수는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다.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다. 맞습니까? 예, 맞고. 실비는 권리관계 등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맞습니까? 예, 실비 종류는 두 가지요. 권리관계 등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대한 비용. 몇 가지? 두 가지. 자, 중개 보수는 거래소 쌍방이 부담한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권리 이전 의뢰인이 부담한다. 맞았습니까? 예. 맞고. 중개 보수는 거래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지급하죠. 그죠? 근데 실비는 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실비가 발생해야 지급이 된다. 맞습니까? 예. 자, 주택 중개 보수 실비 구체적 범위는 모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이임되어 있어요? 맞아? 주택 보수는 시도 조례가 맞죠? 그러면 실비 범위도 시도 조례 이임되어 있어요? 있어요. 요약집 한번 봐봐. 이거 잊어먹었지? 맨날 잊어먹어. 자,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157페이지. 그냥 57페이지. 그 3번을 봐보세요. 자, 3번에 보면 요약집 57페이지. 실비 범위와 기준 있어요? 네. 자, 첫째 줄. 실비 범위와 기준 역시 어디에 정하도록 했다? 시도조례. 시도조례 동그라미. 그리고 시도조례 규정된 외에는 어떤 명으로 청구할 수 없다. 못 반다 그랬죠? 그리고 후단에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 다르면 개공은 뭘 기준으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를 따른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주택 중개 보수하고 실비 보수하고 한도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이제 그 지문 21번에 4번 지문이 주택 중개 보수가 됐건 실비가 됐건 구체적 범위는 모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죠? 자, 5번. 중개 보수와 실비 모두 부동산의 종류, 거래 유형, 요율, 한도에 따라 보수 범위가 결정되는 점에서 똑같다. 맞았어요? 자, 이런 것은 어디만 나와? 중개 보수 파트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비는 이런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부동산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고 매매냐 임대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고 이런 것은 중개 보수 쪽에서 나오지 실비는 들어간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 예, 근데 둘 다 같이 같다 그러니까 틀려버렸고. 그 다음에 23번 한번 봐드릴게요. 23번. 공인중개사법상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매수인. 맞아?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는? 아니죠. 지상권 설정자는 이전 쪽이요, 취득 쪽이요? 이전 쪽이요? 그걸 몰라고 못 푼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이전 쪽이요, 취득 쪽? 그러면 전세권자는? 취득. 지상권자는? 취득. 이걸 몰라고 못 푼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득 쪽에서 부담한다. 계약금 반환 채무는 취득 쪽에서 부담한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되는 거고, 지상권자가 되는 거고, 전세권자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예, 설정자 쪽은 다 이전 쪽입니다. 그 개념을 못 잡으신 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5번. 25번은 뭔 소린지 알고 풀었어요? 자, 어렵죠? 이게 뭐냐면, 개공 A는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중개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했어요. 쌍방 동그라미. 쌍방이 부담을 시키고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 실비는 양쪽에서 부담해요? 한쪽에서 부담해? 한쪽에서 부담하죠? 그럼 실비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이야. 개념 잡았어요?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실비는 무조건 권리관계는 이전 쪽, 계약금 반환은 취득 쪽이잖아요. 한쪽에서 부담한 게 실비잖아요. 그러면 쌍방이 부담한다는 건 실비가 아닌 걸 골라내라 이 말이지. 자 보세요. 토지대장 등본 열람 대행료는 실비로 봐 안 봐? 봐요. 토지대장 열람 발급비용 다 실비입니다. 그럼 토지대장 발급비용도 실비. 숙박비, 교통비, 토지 측량 비용은 이건 실비가 아니야. 이건 매매비용. 매매비용이라고 적어. 그래서 내가 매매비용 외우라 그랬잖아요. 매매비용 뭐가 있어요? 딱 늦게 왔으니까. 늦게 온 재해라니까. 몰라요? 요약집. 요약집 몇 페이지를 봐주셔야 되냐? 125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그 매매 비용 애우라 그랬죠. 쌍방이 균분한다. 쌍방 동그라미, 균분 동그라미. 쌍방이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목적물의 측량 비용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방금 토지 측량 비용. 문제에서 토지 측량 비용 있었어요? 목적물의 측량 비용. 이거 매매 비용이요. 그럼 이건 한쪽이요, 쌍방. 이건 실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계약서 공증 비용, 전번에 인지 때 중개 보수도 양쪽에서 부담하죠. 근데 중개 보수는 각각 부담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매매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매매 비용.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양쪽에서 부담하니까 실비가 아니다. 그럼 25번은 감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실비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래서 매매 비용이라는 것은 양쪽에서 부담한다. 됐어요? 예, 그래서 실비가 아닌 걸 골라라. 뭐 이런 문제도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번은 몇 번 정답?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실비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막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응? 자, 그러면 172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 관련 문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협회는 공부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많이 했죠? 그럼 이제 문제 풀다가 막히는 것만 요약집 볼게요. 예, 뭐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2번 문제 볼게요. 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개공이 등록증을 교부받는 경우는 반드시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돼? 아니요. 협회 회원 가입은 의무요, 임의요?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협회 가입할 수도 있어요. 한때는 의무적인 데도 있어요. 자기가 등록하면 무조건 협회 가입했어야 돼. 한때는 의무적으로.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협회가 공지 업무 개선명을 이행하지 않았다. 100만 원이면 과태료?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이야. 다른 제재가 없어. 500만 원이 과태료. 3번 협회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협회 회원만이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정보망은 지금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회원이 아닌 사람도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교육도 회원이 아닌 자도 협회가 실무교육 위탁받아서 하잖아요. 회원이 아닌 자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정보망 가입도 그러고. 자,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4번 지문. 협회에 대한 감독은 오로지 국장만이 된다. 맞으세요? 네. only 국장이요? 네. 그러면 지부지회 감독은? 지부 감독기야. 협회는 지부지회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지부 감독기관은 국장만 돼, 시도지사 같이 돼. 지회는? 협회 감독은 오로지 국장이요. 협회가 됐건 주사무소가 됐건 지부가 됐건 지회가 됐건 오로지 국장이라고.
협회 감독권 지부지회도 오로지 국장이야. 국장 여기는 만자가 들어가도 맞아. 원래 만자가 들어가면 많이 틀리잖아요. 이건 맞아. 4번 정답. 그다음에 협회가 공제 규정을 제정하고자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보고요, 승인이야. 승인.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협회 설립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걸 골라라.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인 이상 발행이 되어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맞죠? 네. 창립총회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맞습니까? 네. 광역시도 특별자치에서 각각 30인이요? 20인. 그럼 30인이 어디서 나와? 거리정보사업자 지정. 지정할 때 5, 2, 3, 500명, 2개 이상 시도에서 30. 거기서 30이 나오지? 여기서 20이요. 됐어요? 자,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협회는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맞습니까? 네. 지부지에 대한 감독기관은 온리 국장이다. 맞습니까? 네. 여기 나왔네. 지부지에도 온리 국장이요. 지부지에도 온리 국장. 감독은 그렇습니다. 감독은. 그 다음에 협회가 지부지에 설치 여부는 협회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맞습니까? 정관사항 맞아요? 법률사항 아니에요? 정관사항입니다. 정관 동안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다. 이해 잘못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받아야 할까? 승인.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협회가 공제 규정을 제정할 때 국장 승인 맞아요? 네. 협회 설립할 때는? 인가라고 적어. 이건 인가입니다. 2번이 틀렸고. 그러면 공제 규정을 제정했다가 변경할 때도 뭐요? 국장 승인. 맞아요. 협회가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돼, 안 돼? 그럼 사용할 때도 국장의 승인. 자, 우리가 앞쪽에서 거리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제정 변경할 때도 승인. 거리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뭐다? 승인. 그럼 잡았어요? 네, 그래서 4번은 몇 번 정답? 자, 5번 문제. 5번 문제 보고 있어요? 네. 자, 협회 업무 성격이 다른 걸 골라라. 이것은 이제 무슨 문제예요? 고유 업무냐, 수탁 업무냐, 위탁 업무냐 이건데 요약지 보고 넘어갈게요. 뭐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요약지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59페이지. 자, 협회 업무는 크게 고유 업무하고 수탁 업무가 나와 있어요. 이 고유 업무는 협회 자기 일이다, 자기 일이 아니다. 자기 일이다. 그럼 수탁 업무라는 것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처리한다 이 뜻이죠? 그 말입니다. 그럼 고유 업무가 뭐냐? 회원은 무슨 유지? 품위 유지. 품위 유지는 고유 업무로 들어가. 자, 부동산 중개 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도 고유 업무에 들어갑니까? 예. 그 다음에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도 고유 업무에 들어갑니까? 그럼 여기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무슨 업무? 고유. 근데 이제 내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위탁 업무가 돼요. 또는 수탁 업무가 돼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것은 다 수탁 업무가 됩니다. 그럼 모든 교육 업무가 다 수탁 업무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됐어요? 자, 회원의 윤리 현장 제정 및 실천도 고유 업무가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고유 업무 되죠? 네. 그럼 공제사업은 고유 업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죠? 그럼 여기서 공제사업이라는 것은 보험사업이죠? 네. 그러면 협회 자기일이요. 이거 자기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수탁 업무는 이거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시험 업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이건 원래 시도에서는 국장이잖아요. 근데 협회가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지금은 협회가 안 하고 있죠? 지금 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하고 있죠?
근데 협회가 위탁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수탁 업무.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근데 협회 업무 성격이 다른 걸 골라라. 이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번 문제. 자, 다음 중 협회 업무 성격이 다른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회원의 품위 유지는 고유 업무요, 수탁 업무? 고유. 자,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도 고유. 공제 사업도 고유.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수탁. 회원의 윤리 연장 재정 및 실천도 고유. 그러면 여기서는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 개념 잡았어요? 예.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지려고 하고 있죠? 아주 좋았어요. 회의판은 아주 정확한 정답이네. 자, 6번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자, 협회 지도 감독에 관한 사람도 옳지 않은 거예요. 자, 협회 감독기관 아까 국장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을 골라라. 국장은 협회에 대해서 감독사항 필요할 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을 달리 표현해서? 행정? 명령이. 그렇지. 행정명령. 맞아. 행정명령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행정명령. 자, 2번. 국장은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서를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건 뭐요? 행정? 조사.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하는 걸 행정조사. 자료 제출 명의서 하는 걸 행정명령. 1번하고 2번 조사 방법들이에요. 감독 방법. 자, 3번.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에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 내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네. 그러면 그 증표가 뭐냐? 4번에 나왔죠. 공무원증하고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라고 있어, 없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협회 지부지에 감독사항 필요할 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나 자료주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쓰다 맞으세요? 지부지에 대한 감독기관도 오로지 누가 돼? 국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등록관이 틀렸어요. 지부지의 감독기관도 온리 국장이다. 뭔니? 온리 국장. 개념 잡았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여기까지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